이란에서는 최근 외교 협상이 오만과 파키스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대표단은 스위스에서 기술 회담을 가진 후 오만에 잠시 들렀다가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자신들의 확고한 통제하에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선임 연구원인 베남 벤 탈레블루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쪽은 늦은 아침이겠네요.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양측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모든 조치가 이란과 오만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두 나라는 해협을 끼고 있습니다. 이런 성명이 발표되었을 때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글쎄요, 저는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공화국과의 양해각서, 즉 MOU의 진정한 목적은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만들고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내주게 만든 강제 요인이었습니다. 이 60일 동안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이 양해각서에서 최종 또는 더 큰 합의로 나아가기 위해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오만의 이번 협상, 이 만남은 정권이 지역 내에서 더 크고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순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에게 경각심을 줘야 합니다. 양측 사이의 신뢰라는 것은 당분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국도 이 시간을 파트너들과 경계가 아닌 더 많은 다리를 놓는 데 써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압박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의 목표를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오만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오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그들은 오만이 이 해협 통제권을 국제적 권리보다 주권적 권리에 가깝다고 동의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들 모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 양측 모두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만이 미국 질서에서 계속 거리를 두게 하려 합니다. 오만은 이미 이 지역에서 스위스처럼 중립적인 역할을 해왔거나 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오만에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역할이 수년 동안 이란과의 외교에 너무 치우치면서 사실상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스텝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사우디, 터키, 이집트,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면서 오만의 역할을 훨씬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란은 오만을 사실상 자기 편 변호사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해각서 MOU 내용을 잘 살펴보면 교전 당사자들, 즉 미국과 이란 외에도 양해각서에서 언급된 두 나라는 레바논과 오만입니다. 이란은 오만인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영향력을 넓히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들이 이런 모든 것에 동의한다고 해도 주권에 대해 이야기하든 아니든 결국 이게 양해각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들이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것을 지키지 않거나 그걸 우회할 방법을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양해각서가 최종 또는 더 큰 합의로 이어진다고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면 양해각서가 불신이나 갈등 혹은 다른 곳에서의 긴장 고조로 인해 무산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적대적인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혹은 양해각서 MOU가 일종의 영구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내내 연장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은 시간을 벌면서 돈을 벌 수 있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최대 압박 체제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더 큰 거래가 되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양해각서에서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 60일간 통행료 이 부과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강경파 언론은 양해각서가 체결됐을 때조차도 60일 후에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본질적으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에 제공한 것은 60일 동안의 할인이나 특혜뿐이었습니다. 또한 문제는 이 정권이 여전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게 자신들의 보험제도에 등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요한 국제 해역을 순찰할 의사가 없는 나라라면 굳이 수집할 필요가 없는 정보를 더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란의 수석 협상가는 미국이 실제로 2번에 걸쳐 12억 달러의 자산을 동결, 해제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대가를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고 왜 우리는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 이 소식을 듣지 못한 걸까요? 우리는 양해각서로 앞으로 동결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금이 에스크로 계좌에 더 엄격하게 제한되어 관리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과거에 시행했던 제재 체제에서 존재했던 인도주의적 법률과 예외 조항에 따라 관리될 것인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밴스 부통령이 동결된 자금이 대두나 옥수수, 밀 또는 다른 종류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할 때 암시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자금이 계속 차단되거나 동결되면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알다시피 기술적으로는 그 돈은 정권의 돈이지만 동시에 공식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몇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하지만 저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정권 언론이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밀, 옥수수, 콩에 대한 짧은 언급 외에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이 문제나 이란 석유를 구매하거나 보유했던 다른 나라에 예전부터 동결되거나 차단된 자금의 상태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베남 벤탈레블루 선임연구원님, 민주주의 수호재단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